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밤 9시입니다. 이번 주는 참 즐거웠습니다. 진인 조은산 씨가 쓴 문재인 폐하에게 드리는 상소문이 장안의 화제가 아니라 전국적 화제였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느라고 저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이 우선 제일 먼저 격동이 됩니다. 우습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는 종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 글의 특징은 직업적 문필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외교관 출신 한 분, 또 검사장을 지내신 변호사 등등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쓰느냐, 나도 평생 글을 쓴 사람인데 하면서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쓴 분이 한국일보의 취재에 의하면 30대 후반의 평범한 생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글은 글 속에 명문이 많습니다. 명언이 많습니다. 그걸 추려가지고 또 하나의 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직설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연극적 효과를 올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글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찌르더라도 아주 인간애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댓글이 또 더 재밌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이걸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서 이해를 하실까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떤 댓글은 조은산 씨를 국민 대변인으로 모시자, 또는 대통령 후보로 모시자. 저는 국민 대변인이란 말이 아주 눈에 번쩍 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국민 대변인입니다. 국민 대변인. 정당 대변인이 아니고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대변하는 조은산 씨를 저는 앞으로 국민 대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민 대변인. 그러려면 글을 더 자주 써주셔야 하는데 사실 글 쓰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공개된 글은 그게 한동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숨김되어 있었는데 여론이 이렇게 떠드니까 그걸 공개로 했더니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이 참 게임이 재밌겠습니다. 국민 대변인 조은산 대 청와대 대변인의 한번 대결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계기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그 앞에 썼던 세 건의 글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 건의 글도 숨김되어 있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24일에 쓴 글이 또 전문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조선닷컴에서도 전문을 올렸는데 이 전문을 읽으니까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 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기 뉴노멀의 정신이란 게 뭐냐면 뉴노멀이란 말이 요새 유행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요새 세상이 워낙 격변하니까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뉴노멀. 어떻게 보면 새 기준이라는 뜻이죠. 이게 유명해진 것은 지난 14일입니까? 그때 정부가 차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뉴노멀에 입각해가지고 모조리 다주택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다 1주택자를 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난데없이 인사 기준에 1주택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안 된다. 1주택 아니면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조은산 씨가 그 점을 딱 잡아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문재인 황제죠. 황제 폐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천삼석이라는 말은 세 자리에 사람을 첨가한다는 이 한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글의 도입부입니다.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세상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 삼분책이 강림했다.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들여 마땅할 일이다. 뉴노멀이라는 신통방통한 인사 기준에 맞춰 능력과 경력,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은 온데간데 없고 다주택이냐, 일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는 등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단행했다고 아주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일주택, 무주택, 다주택으로 보고 모든 사물을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럼 다주택은 아무리 유능해도 장관 될 수 없고 차관 될 수 없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하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 허무함을 하나씩 깨가는 글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아니, 그리고 연극입니다. 이거 연극 시나리오로 아주 딱입니다. 그냥 연극 시나리오로 요런 걸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이제 세상이 이런 뉴노멀로 한번 갈라보겠다 이겁니다. 세상을 다주택자, 일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누어서 세상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중에 비가 오는 중에 여염의 촌락이라고 하면은 서민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여염의 촌락을 기웃대다 이른바 뉴노멀 정신을 되새기며 다가올 구국 쇄신의 기운을 점치던 와중에 마침 허기를 느껴 구수하고 진한 짜장의 정취를 탐하고자 저절로 어느 중국집에 다다르게 되었는 바, 식사 때가 한창임에도 업장에는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허공에는 똥파리 떼가 기승을 부렸고, 여봐라 주인장은 어디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니 한 사내가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골방에서 나와 내가 여기 주인장이요 라며 답했사온데, 머리는 헝클어져 비듬이 가득하고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기침을 해댔는데 그것이 신종역병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온몸에는 피부병에 걸린 환자 마냥 부스럼 덩어리가 가득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폐하의 뉴노멀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맘카페를 이용한 후기 검색, 블로그 리뷰, 배달 어플 별점 등 짜장면의 맛을 검증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대신에 주인장은 다주택인가, 일주택인가, 무주택인가 라는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주인장은 머리를 끓고 손톱에 때를 후비며 장사가 잘 될 때는 다주택이었으나 역병이 돌아 손님이 끊겨 생활고에 허덕이니 어쩔 수 없이 한 채를 내놔 작금에 이르러 사실상 일주택자요 라는 오묘한 답을 하였사온데, 이에 소인은 옳거니 무릎을 탁 치고 이것은 필시 일주택자의 짜장이었다 하며 짜장면 꽃배기를 주문하니 주인장은 서둘러 한 그릇의 짜장을 내었는 바,
면은 이미 떡이요 젓가락 하나 쑤시기 힘들고 짜장은 구수한 맛은 없고 달디 달아 설탕 덩어리요 조미료 덩어리와 진배 없고 볶아진 양파와 돼지고기는 흐물흐물해 마치 유흥가 길바닥 위에 토사물과 같아사옵니다. 뒤늦게 휴대폰을 꺼내어 검색을 해보니 별점은 5개 중 1개가 전부요. 리뷰는 다음과 같았으니 아재 장사 포기한 듯 짜파게티 먹어라. 카드 은근 눈치 좀. 주인이 확진자라던데 따위의 악평이 가득했고 소인은 그릇의 절반도 비우지 못한 채 도망가듯 가게를 나와 선별 진료소를 향해 내달았사옵니다. 즉 1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이더라 하면서 또 1주택자를 찾아다니면서 실망한 이야기를 쭉 연극처럼 써서 웃긴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옵니다. 본론이 나와요. 이제 인사가 나옵니다. 이제 세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조은산 씨가 세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폐하 깨워서 신 박 뭐뭐원과 신 이뭐뭐 영을, 이건 박지원과 이인영 같은데요.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나란히 임명하시니 소인은 폐하의 영명하심에 깊이 탐복할 뿐이어서 얼마 전 소인의 재물을 빼돌려 윗집 논팽이에게 갖다 바친 마누라의 어깨를 주무르며 자축하였고, 이게 북한에 퍼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며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절묘하고 오묘한 풀이로 당면한 과제를 능숙히 풀어가시니 소인은 또한 깊이 탐복하여 그 나물에 그 밥을 비벼 낀니를 때웠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낮잠에 취했사온데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삼인의 역적 신 김뭐뭐미 추뭐뭐에 노뭐뭐민이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어찌 이를 성군의 법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를 잃었으니 마땅히 외양간이라도 고쳐 스미 온당할 터. 소인이 초야에 응가하는 인재 중 다주택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또한 그의 됨됨이와 적격성 또한 간파하여 출중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감히 폐하께 증거해 올리옵나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어 유노멀의 뜻을 더욱 공고히 하시옵소서. 폐하 신 김머민은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후 여태까지 22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50보 100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22번인지 4번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 김현미를 파직하시고 그 이 자리에 붕어를 쓰시옵소서. 붕어를 추천합니다. 국토부 장관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3초면 지가 뭘 했고 뭘 먹었으며 뭘 하려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와 다를 게 무엇이요? 또한 소인이 감히 화근하온데 저 붕어라는 것은 필시 주는 사료만 먹고 아가미를 벌려 숨만 쉴 것이 자명한 바 더 이상의 규제 정책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니 시장은 비로소 제 힘으로 움직여 매물이 소화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옵니다. 또한 폐하 신추머에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백성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받게 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행정부인지 사법부인지 이판사판 개판 정치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을 지경이온데 신추머에를 파직하시었고 그 이 자리에 개를 쓰시옵소서. 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 꼴에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일만 열면 전 정권 탓이요 폐위된 선황 탓이니 박근혜죠.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고 가짜는 제 영역을 침범했다 하여 이를 드러내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지는 꼴이
저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다를 게 없으니 폐하 깨워서 실한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그 기백 또한 일당백일 것인 바 어찌 개가 더 낫지 않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붕어와 개 따위가 일국의 장관 자리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폐하께서 거느린 열성 지지자들은 그 또한 마땅히 성군의 법도로다 하며 응당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니 그리낄 게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마지막으로 폐하 신노머머미는 비서실장의 자리에 앉아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정을 방배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도리어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찢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머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대란을 촉발하였으니 이러한 불충은 하늘 아래 또 없을 것이옵니다. 신노머민을 파직하시어 제 스스로 까먹은 폐하의 지주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옵고 실추된 황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사 비서실장의 자리에 바로 이 자를 앉히시어 태평성대의 길을 밝히시옵소서. 진인 좋은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을 추천합니다. 비서실장으로. 진인 좋은 산을 서시옵소서. 소인의 거롤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나 최치원의 토 황소 경문에 비하면 개나 소 말 따위의 울음에 지나지 않사오나 저 파렴치한 작자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하필 성문이요 일필휘지라 할 수 있사오니 폐하의 연설문은 따놓은 당상이요 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 정적의 심장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 깨옷은 실로 방약 무인하여 장기집권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사옵고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이 본디 초고에서 탈고에 이르기까지 술기운을 빌어 붓을 놀리는 버릇이 있어 그를 서내려가매 명정의 상태에 가까우나 폐하의 끊임없는 실정의 추태에 비하면은 맨정신과 다름없으니 또한 이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 바야흐로 온갖 것들이 정치질에 환장하여 때로 모여 눈물을 훔치고 악을 쓰니 해상사고도 정치요 적국의 얼해도 정치요 풍수해도 정치고 심지어 역병도 정치인바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리는 전쟁터와 같사온데 우군도 없이 어찌 전장에 나가실 것이오며 명장도 없이 어찌 적장의 목을 배려하시옵니까? 부디 장고하시어 소인의 거천 삼석의 상소를 윤허하시옵고 마땅히 해로운 건 내치시되 이로운 건 취하시어 나라와 백성을 보존하시옵소서. 패퇴한 역병은 다시 돌아와 기승이고 물러난 장마는 성난 태풍으로 변해 남해 안에 머무르고 있사옵니다. 하여 소인은 무엇이 이 땅의 재앙으로 다시 찾아올까 다만 두려울 뿐이옵니다. 끝을 맺기 앞서 시인 노머민의 시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매우 아끼셨다고 들었는 바 작금의 현실에 백성들의 고초가 가여워 소인 또한 꽃을 들어 시 한 구절 올리옵나니 부디 통촉하시어 들어주시옵소서. 그 다음 시를 하나 또 갖다 붙였습니다. 이 시까지 이분이 쓴 건지 다른 분의 시를 가져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가 좋습니다. 보드라운 흙 위에 뿌리 내리고 싶었다. 거친 바위 위에 돋아난 건 꽃의 뜻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오롯이 살아간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돌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드라운 흙 위에 뿌리 내리고 싶었다. 거친 바위 위에 돋아난 건 꽃의 뜻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오롯이 살아간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돌꽃.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썩은 새우의 더듬이를 핥으며 진인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이 시가 이런 거 아닐까요? 꽃은 보드라운 흙 위에 뿌리 내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자기의 뜻이 아니고 바위 위에서 꽃이 자라고 있다. 이건 꽃의 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입만 열면은
해일조선이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이 좌파들의 위선자들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을 덮어주는, 그러면서 가소롭게 웃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드라운 흙 위에 뿌리 내리고 싶었다. 거친 바위 위에 도단한 건 꽃의 뜻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오롯이 살아간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돌꽃. 국민 대변인 진인 조은산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